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새롭게 영입된 포워드인 바우트 베흐호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요청이 최근 들어서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클럽들만 하지 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도 좀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가 있어서 때마침 근데 새롭게 베흐호스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영입이 됐고, 이 베흐호스트 선수가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전에 있었던 모습과 제가 기존에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합쳐서 조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나흐 감독은 베흐호스트의 영입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베흐호스트가 16살이었을 때부터 자기는 선수를 계속해서 지켜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포워드이기 때문에 득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번리 시절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소속되었던 소속팀에서 모두 득점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킨 포워드이다라는 것을 약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만큼 감독이 잘 아는 선수이고, 그리고 팀에 필요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포워드 자원이라는 점에서 일단 베흐호스트는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영입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무래도 기존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선수의 이름값이나 선수의 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00% 만족하지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실용적인 영입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데뷔전을 치른 것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주전 공격수로 나오고 있던 마시알이 부상을 당한 것이 영향이 좀 컸죠. 테나 감독이 마시알의 부상에 대한 언급을 한 이후에 베흐호스트가 선발 출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듭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선발 출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팀은 1대1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특히 이제 경기 막판에 프리킥 동점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승점 3점을 획득하는 것에는 실패를 했고, 이 경기에서 베흐호스트는 선발 출전을 해서 69분경 교체 아웃되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베흐호스트의 이 데뷔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처음 뛴 경기에서의 활약은 상당히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설자 데뷔를 했던 것이 2020-2021 시즌이었는데, 제가 KBSN에서 분데스리가 중계를 하면서 처음으로 해설을 데뷔를 했고, 그 시즌에 볼프스부르크 경기를 그래도 꽤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볼프스부르크라는 팀이 조금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해설자로 데뷔를 했던 경기가 바로 프라이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에서도 베흐호스트가 선발 출장은 아니었지만 이제 교체 출장을 하면서 그 시즌에 베흐호스트를 상당히 많이 봤었는데, 베흐호스트를 그때부터 계속해서 봐왔던 입장에서 보아도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흐호스트가 현재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영입이 되어서 이 팀에 뭔가 공헌을 할 수 있는, 제공을 할 수 있는 선수의 강점이 적절하게 잘 드러났다는 것에서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격수, 포워드이기 때문에 득점까지 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득점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흐호스트의 데뷔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베흐호스트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흐호스트는 수비 국면에서 장신인 선수인 것과는 별개로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것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베흐호스트는 선수 본인이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한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했듯이 본인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것에 능한 선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을 빼앗긴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공의 소유권을 되찾게끔 하는 공격성을 지닌 선수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확하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방 포워드 자원에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 랄프 랑닉 감독이 오스트리아 대표팀 감독으로 가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시즌을 돌아보면서 언급을 했던 것이, 자신은 전방에서 상대 진영에서부터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행하기는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언급을 했던 것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선수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공격적인 압박, 상대 진영에서부터의 압박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프레싱 몬스터에 해당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압박 메커니즘을 시작하는 선수, 최전방에서 압박의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서부터 1차적인 압박을 실행함으로써 2차적, 3차적 압박이 이루어지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로서는 확실히 한계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적을 했지만 최전방에 레시포드가 나오든 엘랑가가 나오든 마시알이 나오든 사실상 이는 크게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베흐호스트는 굉장히 큰
장신의 선수이지만 최전방에서의 압박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없었던 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공 상황에서의 기여도인데요. 베어호스트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3자 플레이라고 일컫죠. 국내에선 3자 플레이라고 얘기하고 원래 이 어원이 시작된 스페인으로 보자면 후가르코넬 테르세르 옴브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자 플레이를 하는 것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방금 전 선수의 첫 번째 강점, 첫 번째 장점을 언급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장신의 공격수인 것이 베어호스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 진영을 갖췄을 때 상대 골대를 등지고 공을 받아서 원투터치로 공을 내주는, 영어 표현으로는 레이오프라고 얘기를 하죠. 공을 받고 바로 공을 어떻게 보면 버리는, 자신이 공의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을 일단 받아서 상대 센터백을 한 명 끌어들인 이후에 거기서 공을 내줌으로써 센터백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자신은 상대 골대를 등을 지고 공을 받지만 자신으로부터 공을 건네받는 선수는 앞을 보고, 즉 상대 백라인을 직면한 상태로 공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것 또한 베어호스트라는 선수인데 레시포드나 마시알이 나왔을 경우도 이를 완전히 못해줬다, 수준 이하로 행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 이러한 플레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에 좀 더 능한 선수, 능한 옵션이 누구이냐고 봤을 때는 베어호스트는 분명 앞서 말한 기존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던 포워드 자원들에 비해서 확실히 한 수 위에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이러한 베어호스트가 자리함으로써 이러한 3자 플레이가 가능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선수는 아무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시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 위치했을 때 공이 자신에게 왔을 때 득점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플레이에 굉장히 능하고, 그리고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죠. 득점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패스나 본인이 슈팅을 했을 경우에도 득점까지 성공시키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선수인데, 베어호스트는 지공 상황에서 상대가 수비 진영을 어느 정도 갖췄을 때 이러한 브루노 페르난데시의 장점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포워드 옵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던 것처럼 테나라는 감독이 오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는 센터백을 영입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바란의 경우에도 공을 가지고 후방에서부터 공을 전개하는 것에는 한층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테나라는 감독은 골키퍼 혹은 센터백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고 거기서부터 상대 라인을 차례차례 공략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혹은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테나 감독의 게임 모델 혹은 축구관을 했을 때는 센터백에서 포워드로, 그리고 포워드에서 다시 미드필더로 이어지는 이 3자 플레이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센터백이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해서 상대 1선 혹은 2선을 직면하고 이때 대각선으로 땅볼 인사이드 패스로 베어호스트에게 공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베어호스트는 상대 골대를 등지고 공을 받지만 거기서 원투터치로 레이오프를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동료 미드필더가 앞을 보고 공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3자 플레이가 행해지기만 해도 이미 상대의 1선과 2선은 공략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어호스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은 바로 크로스 옵션입니다.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가까운 포스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포스트는 상대 골대를 공격할 수 있는 각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넓은 각도를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상대 골키퍼가 반응할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보통은 가까운 포스트를 수비하는 팀은 가장 헤딩을 잘하는 선수, 혹은 헤딩 상황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옵션을 배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도 득점의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가까운 포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이 가까운 포스트를 공격하는 전문 공격수 자체가 사실상 조금 부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포스트를 공격하는 옵션이 있어야지만 상대 수비를 끌어들일 수가 있고, 상대 수비수가 끌어들여짐으로써 이제 먼 포스트에 있는 선수가 조금 더 자유롭게, 즉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공이 가까운 포스트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먼 포스트로 향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포스트에서 상대 수비를 끌고 가는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먼 포스트로 크로스가 향했을 때도 득점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무래도 온전하게 전문 9번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확실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실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도 확실히 이 가까운 포스트를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 있는 선수가 확실히 부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전반 30분경 나왔던 상황, 이번 경기에서는 상황이 여러 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베어호스트는 이미 기존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던 포워드 자원들에 비해서 확실한 옵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득점까지 들어갔다면 약간은 아쉽게 헤딩이 높으면서 득점이 성공되지는 못했는데,
만약 여기서 득점까지 성공이 됐다면 사실상 베오호스트로서는 최고의 데뷔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득점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선수가 크로스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바, 즉 포워드로서 가까운 포스트를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위협적인 슈팅까지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베오호스트의 맨유 데뷔전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 측면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확실히 좀 더 나은 옵션, 팀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을 기대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